일단 챕터 8부터 봅시다. 법 관련 제재는 낯선 법률 용어의 이해를 전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네가 이제 이런 이제 법률 용어 나오면은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게 돼. 그래서 여기 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봐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무조건 이거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 개인 간의 관계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 재산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가족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빚을 지고 갚는 채무도 여기 들어갈 수 겁니다. 여러 관계들이 있어. 이런 관계들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부여하냐면요.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반할 시에 뭘 위반하면은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무조건입니다.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아요.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법을 위반하면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강제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지키게끔 만드는 거야. 이해되니? 반드시 지키게끔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봐봐.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A와 B 간의 관계를 서로 성립을 시켜볼게. A도 B도 서로 관계를 맺어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법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법률적인 관계에 들어가 있어요. 법률 관계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법률 관계 속에서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 법률 관계에서는 뭐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냐면은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얘도 똑같이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잘 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법률 관계 속에서 왜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실게요.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게 강제성을 부여한다고 했었지.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다 이 얘기야. 잘 봐. 제가 이 관계를 뭘로 설정을 할 거냐면요. 채무 관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억나지? 채무, 채권 기억나? 채무는 뭐예요?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갚아야 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볼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자. 됐니?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 그러면은 이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애가 B라고 하는 애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줬다라는 얘기는 A도 B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치면은 A도 B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B라고 하는 애 A라고 하는 애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겠어? 돈을 먹고 쬐겠다고는 아니겠지. 뭐예요? 돌려주겠다. 돈을 갚겠다라고 얘기하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는 A와 B는 무조건적이에요. 합의가 필요합니다. 둘 중에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무조건 A와 B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가 무엇에 당연히 근거해야겠어? 법에 의해서 합의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법적 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니? 법적 합의. 그럼 잘 들어봐. 이 법적 합의 하에서 얘네 둘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채무 관계를 형성을 한다고 했을 때 B라고 하는 애는 A라고 하는 애한테 당연히 의무와 권리가 발생할 거고요.
A도 역시 B한테 뭐가 발생할 거야? 의무와 권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해되니? 그럼 이런 식으로 의무와 권리를 발생시키게 만드는, 즉 법률 관계에 의해 의무와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계약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꼭 알고 계세요. 계약이라고 부를 거야. 됐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A와 B는 전부 다 법률 하에서 서로 간의 법적 합의를 통해 채무 관계를 형성했고, 그 채무 관계를 뭐라 부른다?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됐니? 계약을 뭐 한다? 체결한다.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B의 의무는 뭘까?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겠지. 맞아? 얘는 돈을 갚는다라는 의무가 생겨.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두 글자? 돈을 갚는다를 두 글자 뭐라 부를까? 채무라고 부르죠. 채무. 됐니?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A는 얘가 지금 B가 돈을 갚았잖아? 그럼 A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될까? 그건 의무가 아니야. 여기 있는 A는 B한테 어떤 의무가 있어? 돈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줘야죠. 일단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돈을 줘야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일단 돈 줘야지. 돈 주고 그 다음에 일단 의무 첫 번째 돈을 줘야 돼요. 그럼 권리에는 뭐가 있을까? A의 권리는 뭘까요? 돈을 달라라고 뭐 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이해돼? 얘는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두 글자 뭐라 부를까? 이걸 두 글자 뭐라 부를까요? 에라이 씨.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걸 뭐라 부른다? 채권.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B도 A한테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겠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있는 A와 B가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가 있냐면은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가 있겠어?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됐니? 기한. 예를 들어서 2027년 8월 20일까지 돈을 갚는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야?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와 똑같은 거야? 기한과 똑같은 겁니다. 됐니?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B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는 돈을 독촉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2027년 8월 20일이 아직 안 됐는데도 갑자기 여기는 A가 돈 언제 갚을 거야? 씨발!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되니? 물론 이건 일시불로 갚는다는 얘기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B와 A는 전부 다 관계를 형성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법에 의해서 형성되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계약이라고 부르고, 이런 관계를 뭐라 부른다? 채무와 뭐? 채권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A를 뭐라 불러? 채권자. 여기 있는 B는요, 채무자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또 한 가지. 근로계약도 있어요. 근로계약. 그럼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A와 B로 나눠서 얘기해볼게요. 오른쪽에다 써볼까? 얘는? 봐봐. 너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어.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네 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관계를 맺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관계를 맺을 때는 무엇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뭐에 근거해야 돼요? 무슨 관계? 법.
법률 관계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니? 이 법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돼? 법률 관계에 맺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얘네들의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냐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은요 서로 근로에 관련된 관계를 체결한다라고 생각해 볼게. 근로. 근로가 뭔지는 알지? 일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봐봐. 제가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부를게요. 고용인.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고 얘기를 들면은 고용인은 뭐야? 편의점 점주가 고용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고용인. 그럼 여기 있는 B는 뭐예요?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를 피고용인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피고용인. 그래서 여기는 A를 또 다른 말 사용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잘 봐. 그럼 당연히 얘네도 다 뭐에 의해서 법률 관계에 의해서 관계를 맺었지. 그러면은 당연히 얘네들도 뭐가 생기겠어? 두 개 뭐가 생겨요? 의무와 뭐? 권리가 발생하죠? 얘도 뭐가 발생해? 의무와 뭐? 권리가 발생한다 이 얘기야. 그럼 당연히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 순간 얘네들은 법률 관계에 의해서 무엇을 체결했다라고 얘기할래? 뭘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이해되니? 계약을 체결했다.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 노동력을 뭐 해야 돼? 제공해야 되는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너랑 나랑 둘이 썼어. 근데 너가 나한테 고용당한 사람이야. 내가 PC방에서 널 썼어. 근데 너가 갑자기 안 나와. 무단결근 졸라 때려. 8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4시간만 일하고 째껴.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체결한 이 계약상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면 돈을 받는 관계를 체결했단 말이야.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근데 일방적으로 얘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럼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파토가 나는 거죠? 이해되니? 그거를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얘기해. 아무튼 일단 그것도 이따 설명하고. 그럼 여기는 피고용인은 고용인한테 뭘 제공해야 된다? 노동력이라고 하는 걸 뭐 해야 돼? 제공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이해되니? 노동력. 그럼 여기 있는 고용인은 무슨 의무를 가지겠어? 일을 시킬 의무요? 일을 시킬 의무는 없어.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겨. 임금을 지급해야 돼. 돈도 안 주고 쓰면 그건 안 돼요. 이해되니? 피고용인의 권리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있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뭐 몇 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다양한 노동권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고용인의 권리는 뭐가 있을까? 만약에 얘가 사고 쳤어. 얘가 무단으로 결근해. 얘가 만약에 일에 불성실해. 그러면은 그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노동력을 제깍제깍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계약 해지. 그래서 이거 보통 운동선수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지. 운동선수들이 만약에 이제 정규 리그 중인데 갑자기 얘가 뭐 음주운전을 했어. 내지는 뭐 누굴 폭행을 했어. 그러면 그 순간 팀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즉시 뭐 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이해되니? 그래서 너네가 근로계약 계약서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계약서는 한 번 쓰면 애지간은 못 바꿔요. 그냥 못 바꿔요. 해지하고 다시 쓰지 않는 이상 계약서를 쓴 시점부터는 계약서를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보통 계약서를 년 단위로 바꾸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뭐 3년 단위, 4년 단위로 쓰면 되게 피곤해져요. 집계약 같은 거 아닌 이상. 이해되니? 얘들아, 어차피 너네 2학기 통합사회 2에 나와. 어차피 나와. 어차피 나온다고. 저희 그 통합사회 원도 한대요. 원도 해? 네. 뒤에 문학 파트도 한대요. 아, 그럼 그건 뭐 그때 가서 하고요. 그럼 어쩔 건데? 고3 때 니네 이거 할 건데. 응? 고3 때 니네 이거 할 건데 어쩔 건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다 평가원 기출이에요.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8월 8일이었지 8일 내 생일날에 8일 아침 7시쯤에 내가 좀 딱 떴는데 작년 수강생한테 연락이 왔어. 작년 평촌 경영고 애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라 연락이 왔냐면은 쌤 잘 지내셨어요? 뭐야 생신 축하드려였다 처음에 생신 축하드려요 막 이렇게 얘기 오고 그 다음 왔던 카톡이 강령하셨습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존나 강령하지 이렇게 내가 보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얘기를 하기를 얘가 이제 고3 때 그 평경 이제 외식조리과였어요. 외식조리과였고 이제 대학교도 그쪽으로 간 걸로 알아. 근데 얘가 이제 뭐 대학을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붙었었는데 아무튼 얘가 이제 그 레스토랑 쪽에서 일을 했나 봐. 근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데 주 7일 동안 일을 했대요. 한 달 내내 못 쉬고 일을 했대.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일하고 욕 처먹고 두들겨 맞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애가 결국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엔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수능 준비를 한대요. 내년 수능을 목표로. 다시 수능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야, 그래도 너 되게 요리에 진심이지 않았냐? 갑자기 그렇게 요리를 다 그만두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라고 하니까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편입하면 되잖아요.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얘는 이제 요리 쪽이랑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봐, 그냥. 그러면서 이제 뭐 얘도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가 아니지. 얘도 이제 나한테 얘기하기를 로스쿨을 가고 싶다. 변호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 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야, 너 로스쿨 해야 되는 괜찮겠니? 라고 했는데 알고 있다. 괜찮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려 한다. 그래서 내가 작년 수강생들한테 손편지를 다 써줬어요. 내 수업을 마지막까지 들은 애들, 국어 수업을 마지막까지 들은 애들한테 손편지를 줬는데 걔가 이제 수능 끝나고서 내가 애들한테 이제 편지 줄 때 뭐라 했냐면 수능 끝나고 꼭 읽어봐라. 수능 전에 읽지 말고 수능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채점하고 그러고 나서 내 편지 한번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쌤 편지 잘 읽었습니다. 마치 제가 삼수를 한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편지 마지막에 더 넓은 세상에서 어른으로서 만나자 이렇게 내가 적어놨거든. 저희한테도 편지 써줘요? 그건 뭐 니네가 살아남아 있으면 써주겠죠. 고3까지 있으면 써줄 거예요? 고3 마지막까지 11월 마지막 수업 때까지 있으면 써주겠죠. 근데 각자마다 내용이 다른 거나 아니면 똑같나요? 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매년 써주셨어요? 응. 스윗나. 근데 그 정도는 돼야지. 근데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 어차피 수능 마지막 때 가면은 남는 새끼 3-4명이야. 왜요? 전체 처음 11명으로 시작했다가 4명 남는 게 현재 이 세태야. 근데 왜 다 끊어요? 왜 다 끊어요? 포기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싶고 더 편한 길 선택과 집중 개 같은 수능 안 보려고요? 아니 수능을 보긴 보지. 근데 편하게 공부하고 대충 공부해서 적당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다는 그 썩어빠진 마인드 때문에 국어는 어려우니까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하고 탐구 한 과목만 해가지고 대학 가야지라고 하는 그 그지 같은 마인드 때문에 다 그만두는 거죠 뭐. 그럼 진짜 뭐 11명 했는데 해주겠다가 4명으로 끝나요? 거의 그랬어. 이거는 내가 뇌피셜이 아니야. 팩트야. 나일까 그게 그게. 너 여기 5명 중에 그 누구도 남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명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죠. 근데 아무튼 내가 그때 그렇게 이제 편지 써줬단 말이야. 더 넓은 세상에서 어른으로서 만나자 이렇게 써줬거든. 근데 이제 걔가 이제 마지막으로 카톡 할 때 수능 끝나고 나한테 카톡 보낼 때 언젠가는 더 넓은 세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었어. 그런데 걔가 이제 그 식당을 이제 레스토랑 그만두고 멘탈이 이제 터진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마음을 잡지 못할 때 내 편지를 다시 읽어봤대. 내 편지를 다시 읽고서 다시 마음을 잡고 펜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존나 감동이었어. 나의 편지가 그래도 헛되지 않았구나. 딴 새끼들은 읽고 어디다 버렸을 텐데. 그리고 얘는 그래도 가치 있게 읽혔구나. 한 면이라도 똑바로 읽었으면 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그 외식조리 관련해가지고 일관되게 밀어붙였던 애인데 단 3개월 만에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3개월이 뭐야? 6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마찬가지야. 나는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 공부를 할 거면 하고 말란 말라고 얘기해요.
할 거면 똑바로 하고 말 거면 빨리 접어. 공부가 길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해. 애매하게 공부하는 척 코스프레 하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이런 텍스트 몇 줄 읽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것조차도 읽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대학은 가고 싶다는 그 편협한 마인드 때문에 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부모님도 피곤한 사태는 전 원치 않거든요. 셋 다 불행해. 셋 다 불행하다고. 수업 듣기 싫은 애 억지로 앉혀놓고 수업 가르쳐 봐봐. 고통이에요, 그거. 모두가 내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근데 지금 이렇게 몇 없는 이 사람들 속에서 한두 명 막 로그아웃 되고 있고, 한두 명 막 이제, 막 이딴 거 왜 하지? 그냥 내신이나 하지. 그냥 청산별고 가실이나 하지. 뭐 한다고 이딴 거 하나.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하려고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막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공부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애들은 계속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뭔가 달콤하고 뭔가 중독적인 것만 찾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그냥 우매해지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우매하다는 것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수긍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작금의 지금 고등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야. 내가 그동안에 봐왔던 애들이고. 진짜 공부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 저 공부 어느 정도 했어요. 뭐 이딴 얘기 안 해요. 그냥 보면 알아요. 얘가 수업 들을 때 듣는 폼, 얘가 문제 풀 때 푸는 폼만 봐도 알아. 지나가면서 봐도 알아. 말 안 해도 안다니까, 그런 애들은. 근데 나는 괜히 그 공부한답시고 주접 떨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이 1년 안에 단기간에 공부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시험은 절대 아니야. 지금부터 해도 될까 말까예요. 될까 말까야. 근데 너네 지금 이거 하는 거 나한테 질문한 적 없잖아. 단 한 번도 없잖아. 너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수업 해가지고 100% 수업 때 다 이해해가지고 한 거 없잖아. 없으면서 왜 그래? 그러면은 고3 때 돼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공부한다? 불가능하다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으세요. 존나 피곤해, 진짜로. 이거보다 더 한 거 더 많이 할 텐데, 그때 가가지고, 대학은 가야 돼요. 라고 해서 앉아가지고, 선생들도 피곤하게 만들고, 니들도 피곤하게 만들면 그 누구한테 남는 게 있는데. 남는 게 없다니까? 또 이거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이제 앞뒤 다 잘라고 맥락 잘라가지고 부모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나 뭐 공부 절부래 막 이딴 얘기는 하지 마라. 맥락 자르지 마. 할 거하고 말란 말자는 거지. 그리고 할 거라고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하자는 거고. 난 공부하는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 공부하는 코스프레 하면서 막 유난 떠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거든. 몰라요. 전 항상 경고하잖아요. 특히 내년에는 이거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할 거다. 수능 때도 나올 거다. 누차 강조하잖아. 듣고서 열심히 해가지고 챙겨가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살아남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도태돼서 결국엔 떨어져 나갈 것이고.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막 얘들아 할 수 있어 파이팅 막 이러면서 막 으쌰으쌰 했었거든. 근데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물론 전 열심히 하죠. 항상 열심히 하죠, 저는. 근데 공부라는 건 내가 아니라 니들이잖아. 맞잖아요. 공부라는 건 내가 아니라 니들이잖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제발 똑바로 하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계약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첨언을 또 해야 돼요. 보세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라고 나와 있지. 봐봐. 법률에 뭐라 나와 있어요? 효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 효과가 뭔데? 법을 적용하고 이 법률 관계 상에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법은 필연적으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법적 처벌을 부여할 수도 있는 다양한 효과들이 발생하겠지. 그것과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합니다. 요건의 뜻이 뭔데? 요구 조건이죠. 이를테면 예시입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잘 봐. 민법 제750조에요. 너네 민법이라는 말도 잘 모를걸? 불법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행위라는 건 알겠어. 불법은 뭔데?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러한 법률 관계 속에서 법을 위반한다든지 법을 어기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지? 손 놓고 있지 마. 공부를 하러 온 거지 감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손모가지를 움직이든 머리를 쓰든 둘 중에 하나는 해. 법을 어기거나 위반하는 것들을 우리는 불법 행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불법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뭘 받아야겠어? 뭘 받아야 돼요?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뭐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법적 처벌 받아야겠죠?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했대. 손해배상이 뭔데? 요걸 이제 이해를 해보셔야겠지. 잘 봐. 그럼 이 법률 관계 속에서 사람이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해요. 이해되니? 100%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100%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건 없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도 해.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불러? 이해관계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니 혹시? 이익과 손해라 해서 뭐라 불러? 이해관계. 근데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 있는 A와 B가 관계를 맺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둘 다 의무와 권리를 다 하게 되면 지장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데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손해가 누군가한테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피고용인 B가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4시간 동안 자리를 비움으로써 매출액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자. 원래는 40만 원어치를 팔 수 있는 게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빠짐으로써 10만 원어치밖에 못 팔았어. 그러면은 얼마의 손해가 발생한 거니? 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럼 그 30만 원의 손해는 원래대로라면 발생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안 하는 게 정상이지. 왜? B라고 하는 애가 일을 똑바로 했다면. 맞아? 근데 B라고 하는 애가 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의 손해? 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고용인인 A씨가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손해는 누가 메꿔줘야 될까? 누가 메꿔줘야겠어요? 누가 메꿔줘? 하느님이 메꿔주냐? 누가 메꿔줘? B가 메꿔줘야지. 얘가 트롤짓 했잖아 지금. 얘가 지금 사고 친 거잖아요. 얘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준다고. 이해돼? 잘 봐. 손해를 배상하는 뭘 진다? 책임. 즉 바꿔 얘기하면 의무를 갖는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니? 그걸 규정하는데 그 배상 책임에 뭐라 나와 있어?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다 나오네요. 무엇으로 인한 혹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 그럼 무슨 얘기야?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고의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뭐가 있어야 된대요? 위법 행위, 법을 뭐하는? 위반하는, 법을 어기거나 위반한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고? 위법 행위.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라는 이른바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 무슨 뜻인데? 원인과 결과. 그게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 예시가 옛날에 이제 그 미국 그 복권이 있어요. 미국 복권. 이 미국 복권이 이제 한번 당첨되면 막 수백억씩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2월 되고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제 몇 회 슈퍼볼, 뭐 머니볼, 뭐 누적 당첨 금액 몇백억 돌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 미국 복권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구매가 불가능해.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미국 복권을 이제 대리 구매를 해주는 구매 대행 이제 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미국 복권에 대리 구매를 해주는 입장에서 옛날 이제 요 미국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요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줬겠지? 돈을 주고서 미국 복권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려면은 이 대리 구매를 해주는 대행 업체에서 사람들이 준 돈을 들고 뭐 하면 돼? 톡 껴버리면 뭐예요? 사기죄지. 맞아? 근데 여기 구매자들 있었어. 근데 이 구매자들이 미국 복권을 대리 구매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미국에 가서 미국에 이제 복권을 구매를 했어.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얘들이 사기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복권이 당첨됐는데 당첨 금액을 여기 있는 구매자한테 안 주면 또 뭐예요? 사기죄지. 근데 미국 복권 대리 구매했어? 미국 가서 복권 샀어요? 근데 당첨 금액이 없어. 다 낙첨된 거야. 그러면은 구매자는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 아무튼 여기 있는 대리 구매업자들한테 돈을 줬고 대리 구매업자는 미국 가서 복권 샀어. 여기 있는 구매자는 손해를 봤을까? 손해를 봤을까? 손해를 봤을까요? 너네가 로또 5,000원어치 샀다고 해서 그게 떨어졌다, 낙첨됐다고 해서 그걸 손해라고 얘기하니? 아니죠? 그냥 낙첨된 거지. 왜? 그 5,000원이 될 거라는 물론 기대도 있었지만 거의 99.999%는 뭐야?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맞아? 그럼 여기 있는 구매자 손해 안 봤어요. 여기는 대리 구매. 손해 봤니 안 봤니? 안 봤어요. 미국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업체 손해 봤어 안 봤어? 손해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아니 정정당당히 구매했다니까 그냥 돈 받고 팔았다고. 손해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잘 보세요. 일단 고의나 과실로 미국 복권을 사면 안 되는데 미국 복권을 샀어. 문제 발생했죠? 손해가 발생했냐는 거야. 아무도 발생 안 했어. 위법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니? 안 생겼죠. 그러면 인과관계가 파괴돼 버리네. 근데 문제는 있죠. 어떤 문제? 대리구매를 하면 안 되는데 대리구매를 했잖아. 이건 위법행위잖아. 그럼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없어? 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인과관계 없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 다만 어떤 걸로만 처벌을 받을 거야.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이것만 처벌을 받는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날 구매자는 미국 복권 대리구매 하려면 저 사람이 미국까지 날아가야 되면 복권값만 줘요? 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내 할 바 아니죠. 대리구매자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내 할 바 아니죠. 뭐 여러 모종의 관계가 있겠죠.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이 요건들이 뭐 해야 돼?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여기 뭐라 나오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고. 이제부터 흐름이 바뀌어.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한 순간 여기 있는 B가 만약에 제대로 뭔가 일을 안 했어. 피고용인인 B가 일을 안 했어. 그럼 이 순간 A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A는 뭐가 된다? 피해자가 된다. 됐니?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하면은 결국에는 뭘 해줘야 돼? B는 A한테 뭐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됐니? 화장실 좀 다녀왔어요. 안 돼요. 사법은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이라고 나와있지. 여기는 사 나와있지. 사사로울 사야. 사생활을 할 때도 요 사를 써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이래. 여기 이런 것들. 재산이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사법이라고 얘기한다고. 이 법의 영역에서는 뭐가 적용된대요? 계약 자유의 원칙. 축자적 의미 동원해.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 원칙.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결정합니다. 보세요. 뭐라 나와 있어? 스스로 정해야 돼. 그럼 이 말은 두 사람 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얘는.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약 자유의 원칙 하에 움직인다 이 얘기예요. 해도 끝이 없지. 원래 이 과목이 그래.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대. 잘 봐. 너희들이 주목하실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법률의 규정과 뭐한 부분?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럼 법률과 어긋나게 계약을 체결하면 법률을 위반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경우에도 뭐가 우선 적용된대요?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제 살짝 이런 게 좀 없긴 하지만 옛날에는 사금융이라는 게 있어서 불법 사금융 들어본 적 있니? 불법 사금융?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정말 순수하구만. 옛날에는 이제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있었어요. 1금융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고 2금융권이 이제 무슨 뭐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였거든? 근데 거기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돈을 못 빌려. 그럼 어떻게 해? 돈 빌릴 데가 없잖아. 그 사채를 가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계약서를 쓴다 쳐봐. 어떻게 쓰겠어? 연 2절 64.9% 막 이렇게 쓴다고. 근데 그것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알력이 있었겠지만은 A와 B 사이 간에 뭐가 있었어? 합의가 있었던 거지. 그럼 그것도 역시 법률의 규정은 어긋나요. 법정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언니 왜 그래? 얘 왜 이러냐? 왜 머리를 감싸주고 있어? 뭐야? 그러면 뭐가 우선 적용된다?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 얘기지. 법률상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뭐라 부른대? 임의법규, 임의적으로 한다 이 얘기지. 되시겠죠? 그럼 잘 봐. 당사자가 뭐 한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해요. 그럼 이건 뭐라 불러? 합의에 의해서 정해졌다 이런 얘기지. 맞니?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사유재산 나와있지? 뭐겠어?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 그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뭐 할 수 있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진 거니까.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행위예요. 잘 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재산이 있으니까 사유재산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유재산을 처분을 했어. 처분을 했어요. 처분한다는 얘기는 팔거나 넘기거나 한다는 모든 것들 얘기해. 증여가 될 수도 있고요. 기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 처분이 어떤 처분이래? 무슨 처분? 무상처분이지. 그럼 무상처분의 뜻은 뭔데? 무료로 값을 받지 않고 처분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왜냐면은 여기는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뭐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 근데 그 사유재산을 원칙대로라면은 뭐 해야 돼? 돈을 받고 넘기는 게 맞지? 맞아? 물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에 대한 내용이라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받고 파는 그런 건 아니긴 해요. 어쨌거나 이런 사유재산을 전혀 다른 타인한테 넘기기 위해서는 돈을 받고 파는 게 맞다고. 근데
무상 처분이 이루어졌어. 값을 받지 않고 처분했다고. 그랬을 때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여기 뭐라 나오니?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된대요. 잘 보세요. 이 무상 처분은 뭐와 같다고 나와 있어? 기부와 같다로 나와 있지. 야, 기부가 뭔데? 그냥 도네이션 공짜로 줘버리는 거야. 내가 만약에 400억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어. 근데 이 400억을 그냥 어디 가가지고 교회나 이런 데 가서 400억을 줘버렸어. 기부야, 기부. 이해되니? 물론 그렇게 많이 주면 좀 세무조사 좀 들어가죠. 근데 아무튼 내가 1,000만 원 줬어. 1,000만 원을 어디 학교에 기부했다 쳐보자.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기부했어. 3,000만 원을. 그럼 그 3,000만 원은 내가 어떠한 영리적 목적, 다시 말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주는 돈이지. 맞아?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A는 무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처분한 거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무상 처분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기부 딱 했어. 기부했으면은 당연히 그 사유재산을 받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겠니? 그럼 그 사유재산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무상으로 처분한 사유재산을 한 사람, 취득한 사람. 그래서 뭐가 되겠어? 무상 취득자가 됩니다. 지금 이 얘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가 뭐 할 수 있대? 번복될 수 있대요. 번복된다가 무슨 뜻인데? 뒤집힐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말은 뭐야? 기부를 딱 했어요. 기부해서 무상 처분자가 무상 취득자한테 넘겨줬어. 했을 때 번복된다는 얘기는 다시 이걸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돌려버릴 수 있다 이 얘기지. 없던 일로 해버릴 수 있다 이 얘기라고. 되시겠어요? 됐니?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잘 봐. 무상 처분자가 지금 뭐 했어요?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상속인들 그럼 다시 말해서 A의 가족들이 되겠죠? 친인척 가족, 아내, 여러 명들이 있겠지? 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상속인이 된다고. 그럼 상속인은 뭔데? 얘가 A가 가지고 있었던 사유재산을 뭐 할 수 있었던 사람들, 받을 수 있었던, 물려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지? 맞아? 그랬을 때 그의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할 수 있는 뭐가 되고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 나와 있죠, 권리. 너네 이 유류분 몰라요? 내가 어려워서 일부러 빼놨어.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있는 상속인들이 무엇을 행사할 수 있대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대. 뭘? 유류분을 뭐 할 수 있는?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즉 여기 있는 상속인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너네 상쪽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상속인들은 뭘 달라고 할까? 무상 취득자가 꿀꺽해버린 기부된 이 사유재산을 뭐 해달라라고 얘기하겠어? 돌려달라라고 얘기하겠지. 그게 상속인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닐까? 그래서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대요. 왜? 상속인이 뭐야? 물려받는 사람들. 그럼 피상속인은 뭐겠어? 피상속인. 아까 전에 우리 피고용인 얘기했었지. 고용인은 뭐라 얘기했어? 고용을 하는 사람. 피고용인은 고용을 당하는 사람. 그럼 다시 상속인은 뭐 하는 사람? 상속을 정확히 말하면은 사유재산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럼 피상속인은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되니? 반대 개념이야. 이해돼? 다시 봐. 그래서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 여기 나와있죠? 뭘 가져? 권리와 의무. 왜? 사람은 무조건 뭘 가지니까? 법률관계 속에서 의무와 권리를 가지니까. 근데 이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토스가 된다고. 왜? 이 사람 지금 뭐 했으니까?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스가 된다고요. 이해됐니? 얘도 역시 의무와 권리가 있었다고.
됐니? 가보시죠. 특허권은요, 특허권, 뭐에 대한 내용이 있어? 특허에 대한 권리.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해 획득한 특허를, 여기 뭐라 나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라 나와 있어? 법률상의 권리다 라고 나와 있지. 맞니?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특허라고 하는 거를 일정 기간이에요. 무제한이 아니라는 건 느껴져?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독점한다는 얘기는 남들은 이걸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쓰려고 하면은 개런티를 지불해야 돼. 내가 이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런티를 지불해야 된다고. 이해가 돼? 그래서 뭐 특허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뭐 포카락 이런 거 있지. 숟가락이랑 포크 합친 거 있죠. 그것도 다 특허예요. 근데 그 특허 같은 경우에 그거를 생산하려는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공장들은 누구한테? 그 포카락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개런티를 지불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조금 하락하긴 하지. 근데 어쨌거나 개런티는 지불해야 된다. 그럼 잘 봐. 한편 영업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 등의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 말이 길어. 생산하는 방법,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판매할 건지, 혹은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모든 것들 영업이라 얘기합니다. 그런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기술에 혹은 경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영업비밀.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코카콜라의 콜라 제조법 이런 것들이 많지. 맞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기 또 나오네. 일정 조건 바꿔서 뭐라 얘기하실래요? 요건. 되니? 요건.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왜? 얘들은 전부 다 뭐니까? 법으로서 보호받는 뭐야? 권리. 되니? 턱 깨지 마. 펜 잡아. 너가 이거를 알고 있다라고 해도 쓰시는 게 좋을걸? 금요일날 내가 물어보면 너 대답 못할 건 나 뻔히 아는데. 몇 시니? 24번이요. 잠깐 끊었다 갑시다.